아이들을 데려와라. 야, 송 기자, 저 이거 네.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. 네. 잘 좀 정리해 주세요. 네. 일단 그 창원 지역에서 30대 남성이 본인의 어머니와 함께 짜고 본인의 아내가 기르던 아이들을 납치한 그런 사건인데요. 일단 이 30대 남성 부부싸움을 한 이후에 아내는 2019년 8월에 자녀 둘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서 자녀를 기르고 있던 상황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 이 남성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한 경호업체에 의뢰를 하는데요. 아이들을 데려와 달라는 의뢰를 경호업체에 합니다. 그리고 이 경호업체 사장은 실제로 이 의뢰 내용을 실행을 하는데요. 이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후에도 한 번 더 아이들을 이렇게 강제로 데려옵니다. 그 이후에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 또 의뢰를 받은 경호업체 사장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자, 근데 무슨 그 친정으로 아이들 데리고 그냥 확 가버린 부인을 그 경호업체까지 이렇게 이게 좀 이상한데요, 이거? 아이들을 서로 쟁취하기 위한 이런 물리력 행사가 종종 벌어집니다. 실제 현실에서도. 진짜요? 근데 이 사건은 좀 더 정도가 심했던 것 같아요. 2019년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나가라, 집 나가라. 대신 애들은 놓고 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만 아내가 거절했어요. 그래서 흉기로 위협하고 또 상해를 입히기도 했는데 그 후에 아내가 아이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혼자 한 게 아니라 경호업체와 계약을 하고 경호업체를 고용한 건데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했어요. 그러면서 내가 아이 데려오는데 그 과정에서 몸싸움 발생하면은 경호업체 사장 또 그 고용된 그 사람들이 그걸 막는다, 제지한다. 친정집 가가지고 내가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때 몸싸움 벌어지면은 이제 알아서 좀 해달라. 이런 취지의 내용인 거죠. 실제로 그래서 이 남편이 함께 그 친정집 인근으로 갔습니다.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 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아이들을 실제로 아내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차를 타고 이동을 했고요. 정말 이 계약대로 경호업체 사장이 그 아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는 이 아내를 몸으로 막아서 제지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 사달이 벌어졌으면 분명 좀 뭐 상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? 네, 그 미성년자 악취 이외에도 뭐 상해 이런 혐의도 같이 받고 있는데요. 일단 먼저 이 남편은 자녀들을 집에 두고 나가라는 그 요구에 아내가 거절하니까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. 또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과정에서도 아내를 밀쳐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고요. 이 어머니, 그 아내 입장에서 시어머니도 이혼 과정에서 이 아내와 며느리와 실랑이를 하던 중에 입으로 며느리의 팔을 깨물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말싸움을 하면서 싸가지가 없다. 특히 너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. 이걸 너희 가족한테 보여줄 수도 있다. 이런 취지로 협박을 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. 와, 교수님, 이게 그러니까 뭐 아까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의 어떤 다툼이 뭐 비일비재하다고는 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인 뭐 좀 충격적인 것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야 너 이상한 동영상 내 갖고 있어 너 친정 식구들한테 이거 뿌릴 거 야 이런 말까지 합니까 이거? 글쎄 굉장히 황당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운데요. 지금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결국은 약탈을 하기 위한 대상물이 뭡니까? 아이잖아요. 예. 아이들이잖아요. 무슨 애가 물건도 아니고 결국은 아이를 뺏어오려면 아이가 있는 현장에서 지금 용역업체가 가서 엄마를 제압해가지고 그렇죠. 애를 뺏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뭘 봅니까 결국? 그러니까요. 자기를 놔준 그 친모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제지당하고 상해 입고 이런 걸 아이들에게 보여줘도 된다. 이렇게 생각한 아버지와 할머니가 이게 진짜 아버지와 할머니가 피를 나눈 가족이 맞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. 예. 자, 일단 미성년자 약취 혐의 뭐 이런 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자, 재판부의 판단은 손 변호사님 어떻게 나왔습니까? 네, 1심에서 일단 남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.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입니다. 미성년자 약취, 뭐 상해, 특수협박 등이 이제 인정이 된 거예요.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.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2년간 유예했고 용역업체 사장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. 예.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. 뭐 다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잖아요. 징역형의 예. 집행유예. 일단 이 아내와 합의를 했습니다. 합의가 이루어졌어요. 그래서 이 피해자에게 아내에게 폭력 행사하고 또 동의 없이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간 거는 죄질이 좋지 않죠. 왜냐하면 일단 아내가 법적으로 양육권자이기 때문에. 그런데
어찌됐든 그 후에 아내와 즉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요. 그런 부분들이 참작되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 양 변호사님, 그 진짜 정말 이런 식의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진짜 이런 식의 양상들이 많이 있습니까?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잖아요. 그러니까 예? 아니는 아니니까 이 사건의 사건 반장이 나왔겠지만 아까 손 변호사도 잠깐 얘기했듯이 아이들 데리고 다툼이 있는 경우는 흔히 있고요. 제일 흔한 경우는 오히려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 다녀오는 길에 뭐 아빠한테 가자 내지는 엄마한테 가자 지금부터는 그리고 그럼 아빠는 어떻게 엄마는 어떻게 그러면 지금 뭐 우리 잠깐 얘기를 해놨으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내 손을 다루고 가는 사람도 아빠는 엄마인 거고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아빠는 엄마인 거잖아요. 중간에 그렇게 인터셉트를 하는 네, 거니까. 그런 경우들은 왕왕 벌어져서 이제 그게 사실 이 범죄까지 되는 거는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. 진짜요?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공동 이혼 소송 중이기도 하고 공동 양육권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공동 양육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한 사람의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소송 중이나 이럴 때 데려가 버리면 내가 친아버지 친어머니라도 납치가 되는 겁니다. 미성년자 약취가 되는 겁니다. 예.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. 알겠습니다.